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 고민하게 합니다. 사도 괜찮은지 아니면 사기란 좀 주저해야 하는지 오늘 마감장에서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계속해서 잘 가는 종목은 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전부터 계속 꿈틀거림은 나타났습니다. 조방원 중에서 방산이 다시 치고 가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전고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결국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걸까요? 오늘 최고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에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었는데 글쎄요, 앞으로도 더 우리는 이 뉴스를 기대하며 봐야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는데요. 연휴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오히려 이쪽으로 수급이 좀 모이는 걸까요? 네, 먼저 시장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엇보다 이제 명절 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익 실현해가지고 일정 자금을 좀 갖추는 것도 그리고 긴 연휴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피하는 것도 물론 이유 중에 이유지만 지금 환율을 보면 1,400원대를 굳건히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 트럼프의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조정장이긴 하지만은 반면에 이 부분을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조방원과 이 제약 바이오를 지금 이렇게 그들은 이제 도기가 청청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그 2분기 실적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최대치고 그만큼 유럽과 동유럽 중심의 K9이나 그리고 지대공 수출 및 민항 엔진, MRO사까지 이렇게 실적이 좀 튼튼한 업종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유럽이나 나토도 이제 재무장을 이제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이 K9이나 천공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유럽 안에서도 40% 50%는 뭐 독일산이나 프랑스산 이 유럽산을 쓴다고 하는데 거기서 얼마큼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냐가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를 좀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비단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호주나 폴란드에서도 뭐 후속 패키지에 그리고 KF21 그리고 엔진 부품 MRO의 매출 부분이 좀 여전히 좀 가시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선만큼이나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무리가 된다거나 훼손되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 오늘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등등 한국항공우주까지 메이저 수급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휴 전에는 방산주를 담는 것에 있어서도 일부 동의하는 의견이신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인 제약 바이오, 조방원 이쪽만 계속 수급이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접근하기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 아니면 그럼 현금을 갖고 있어도 사실 무방하게 할 것 같습니다. 현금 또는 주도 섹터에 있어서는 일부 보유하는 의견, 연휴 전에 괜찮다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좀 고민은 되실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많다로 정리를 주셨고 자 그러면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가 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추세를 예쁘게 만들었구나 지나고 보니까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란 그냥 일직선 같지만 참 산도 넘고 계곡도 넘고 타고 갈 길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가야 할 방향은 여전히 윗방향으로 좀 보는 걸까요? 루마니아도 있고 중동도 있고 한데요. 그렇죠. 제가 2023년 MTN 전문위원을 막 시작할 무렵부터 그전부터 하나에어로를 이제 적극 추천드렸고 결국 템버거를 만들어냈어요. 10배 이상 수익을 좀 만들어낸 대표적인 저도 이제 뿌듯한 종목인데 일단 오늘은 두 가지 뉴스가 맞부딪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 미사일 생산을 늘려라라는 것들 때문에 방산이 오늘 가장 좋았고 또 하나는 11월 27일 드디어 이제 누리호 4차 발사 이게 나온 거죠. 누리호 4차 발사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부 시청자분들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누리호 발사 주체는 하나에어로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가 했을 때만 해도 이제 관주도였다라면 이제 민간 주도로 한다라는 것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전 정권에서 그 부분은 이제 정권 출범하자마자 그 이관을 시켰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발사의 이제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그 오후 들어서
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가 뭐 더할 나위 없이 추세를 좀 이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양봉의 크기, 이격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로키드 마틴과의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결국 주저앉았죠.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슈팅이 나온 뒤에 오늘 좀 조정을 좀 봤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하나여로 같은 경우 그런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이 뉴스에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언제든지 올라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물론 언제 꺾일지는 모르는 거죠. 네이버처럼 오늘 이렇게 확 꺾여버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점으로 놓고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한 추세를 타고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안 그러면 이 주식은 무슨 주식이다? 껄껄껄 주식으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첫 발을 담그는 시점이 주식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1선에서 만약에 하방으로 자리를 하게 된다면 지지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러한 종목군에 있어서 최근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은 매수를 부르고 있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HD 현대미포통해서 저희 조선주 얘기 다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오션, HD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등 난다긴다 했었던 조선 독수리 오형제가 있다면 조선 오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실적 발표,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는 실적 발표를 좀 대기하는 모습으로 현재 수급이 좀 모이고 있다 이렇게 읽고 계시나요? 네, 실적은 내년까지도 여전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조선 관련해서는 이제 방산 가치 그리고 LNG 관련해서 좀 이슈를 많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친환경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 정권이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친환경이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는데 이 IMO 국제회사기구가 27년도부터 이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시행한다는 건데 생각해 보면은 이 수주를 주는 해운사들이 대부분 이제 유럽 쪽에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친환경은 대세가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탄올이나 아니면 암모니아, DF선의 본계약이 지금 체결이 되고 있으면서 이 해운 탈탄소 규제로 이 교체 수요가 이 장기화가 된다. 플러스 알파 실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기존의 뭐 가스선이나 이 케미컬선 사이클이 여전히 좀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조선에서도 이 로봇이 지금 다 대체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도 이 조선업종은 계속 이제 불이 켜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글로벌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가 여전히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뭐 하나와 같이 이 현대 역시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어 있고 친환경 수주가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업종 안에서는 가장 안전한 그런 업종이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조선주 갈 때 다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지금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기자재 쪽이 좀 밸류가 좀 그래도 좀 더 부가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둘 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선사랑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시에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과 조선을 같이 짝꿍처럼 갔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안 되긴 했죠. 반도체가 막 시세를 형성하기 이전에는 조선과 방산이었으니까요. 그 관점 하에서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도 괜찮다 의견 받아봤고요. 자, 차트적인 해석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최영주 소장님, 참 재밌는 차트예요. 돌파를 시키려고 해서 이제 가나보다 했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때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21선 중요하게 봐라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21선에서 또 아웅다웅 모여 있어요. 지금은 어떤 자리예요? 지금 일단 20만 원대를 지금 현재 6월부터 거의 4개월째, 3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특별하게 추세가 형성돼 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몇 가지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간다만 이제 우리가 20만 원을 횡보하고 있는 사이에서 어느덧 120일 이동 평균선이 다가오고 있죠. 120일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조정을 겪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기간 조정을 겪었을 때 이 120일 이동 평균선과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그 지금 현재 120일 이동 평균선이 다가오니까 이게 아마 추석 때 그러니까 이제 거래일로 보면 딱 추석 직전에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을 맞고 튀어 올라갈 가능성을 현재는 배제할 수 없겠죠. 또 그 외에 오늘 조선주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네. 가장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HD 현대와 MRO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샀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기관 사는 거는 장 끝나봐야 아는 건데 어제는 기관이 갑자기 샀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사면서 조선주 중에서 가장 강하죠. 뭔가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차트는 지나고 나야 그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차트를 공부하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 옆에 내일 차트가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120 이동평균선에 다가오고 있다. 충분히 위로 윗방향으로 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이 아니겠나 싶은 거죠. 어차피 확률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 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재미있다라고 하는 게 역시 조방 제가 MTN에서 말씀드렸죠. 원전은 개인적으로 빼겠다. 네. 역시 원전 빠지고 조방 전이 오늘 또 계속 순환매가 돌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방전에 대해서는 추석이건 뭐건 어쨌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근데 미포 갖고 있으면 한 세 주 갖고 있으면 중공업 1주로 나중에는 바뀌게 될 텐데 차트 모양은 사실 두 개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도 미포가 강하다면 뭐 합병 전후까지는 충분히 미포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충분히 뭐 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MRO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MRO는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때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신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프로젝트는 자신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사실상 조선 동네는 여전히 좋다로 다시 의견 정리가 수렴이 됩니다.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옆부분으로 만들어질 예상 캔들을 여러분이 좀 그려가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와, 이 종목을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논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의 수급이 지금 집중되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사실 궁금해서 리포트도 찾아봤더니 8월 초가 마지막 리포트예요. 여의도에서도 커버를 그렇게 주기적으로 잘 안 하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수급적 움직임, 일단 유의민성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물론 이제 그 한화란 경쟁자가 이제 네. 생기면서 이렇게 조정 아닌 조정을 좀 이뤘지만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TC본도 장비를 이렇게 양으로 승부한다고 하면은 경쟁사의 그런 거센 도전도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장 관련해서도 이 트럼프 압박이라고 좀 원인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까지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기간이라고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현재가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반도체 관련주는 박앤세일 구간으로 좀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한미 반도체 역시 이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수주가 가능하면서 고객 다변화가 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주문 타이밍 뉴스에 따라서 물론 이제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승승장구하는 이제 그런 구간은 지났지만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격차가 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네, 승산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기간에 충분히 노려보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반도체주가 많은데 그중에서 한미 반도체 이어야 하냐가 사실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도 그렇다면 오케이 사인이신 겁니까? 네, 반도체 관련주를 지금 이제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몰빵해서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업종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유리기판은 그쵸. 유리기판인데 각각의 한 종목씩을 좀 선정을 해서 좀 포트폴리오 좀 짜보자.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정말 고민되실 것 같아요.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 종목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돌파를 계속 시켜나가야 되는 그 장대한 길을 나서야 하는데 어떤 재료와 어떤 힘으로 갈 수 있을까는 고민되긴 하는데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은요? 예, 저도 한동안 안 봤어요. 한동안 안 봤던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뭐 안 봤었던 이유도 뭐 여러 가지 명확하죠. 특별한 임요 이슈도 없었고 주가 수준도 놓고 보면 우리가 뭐 특별히 주가도 뭐 횡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가는 것들이 워낙 많았고 제가 이거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하이닉스 가지고 벌써 수익이 30% 넘게 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26만 원대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한미반도체를 볼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딱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차트 모양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차트 상황들을 좀 놓고 보면 이게 97,000원이 이제 매물대예요. 97,000원을 네. 10만 원 딱 밑에서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지금 오늘 거래가 좀 강력하죠. 마치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병아리가 달걀에 태어날 때 달걀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 97,000원이 마치 제 느낌은 이 달걀 껍질에 쌓인 병아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 강하게 이걸 좀 뚫어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이것을 뚫어주느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차장님도 말씀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만 원을 뚫어주지 못하고 97,000원에 그 달걀로 쌓여 있었던 종목이 오늘 거래가 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강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불과 3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윗꼬리를 뭐 달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재밌다 이거 흥미롭다라고 보면 직전에 단기적으로 찍었던 고점이 109,000원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 구간이죠. 그런 구간으로 놓고 보면 별로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는 구간이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면 9만 원에 샀던 부분들이 오늘 뭐 한 5, 6% 정도에서 매물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 받아먹는다? 저는 이거 충분히 수익 관점에 접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차트가 먼저 얘기해 주기도 그렇죠. 하죠. 지금 한미반도체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말 비유를 찰떡같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좀 깨볼 법한 큰 거래량과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9.7을 돌파시키는지 보시면서 그렇다면 전고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 주셨네요. 한미반도체 다시 응원 모드로 돌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오늘도 올라? 오늘도 올라? 하면서 갔었습니다. 이름이 참 로켓 같기도 한데요. 로킷 헬스케어 보시죠. 오늘도 오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까지 양봉을 5거래 연속해서 그려간다라는 것은 어디서 기인한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좀 인공지능 테마 좀 관련된 좀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유자들의 영향이지 않을까. 신규로 좀 진입하기에는 좀 다소 좀 불안한 면이 있다. 그렇게 먼저 결과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인공지능 발달의 가장 이제 반기능 업종이 아무래도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 헬스케어 업종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후보 물질 발굴에만 이제 4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여기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지금 1년 정도밖에 이렇게 단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신약 쪽이나 아니면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그만큼 이제 잠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볼 수가 있고 이 로켓 헬스케어는 이제 올해 5월에 상장된 코스닥에 상장된 AI 기반 초개인화 3D 바이오 이 프린팅 회사로서 기업 포지션을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면서 이 매출도 실제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탈리아 보건당국으로부터 이 당뇨발 재생치료 플랫폼에 대한 이 최종 승인이 완료가 되면서 이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서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여전히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 쪽에서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이 북미 병원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나 아니면 시술 건수 그리고 유효성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재무적으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좀 적자 상태고 완전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를 체크를 해가면서 조심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적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보유자 영역에 접어들었다. 맞습니다. 로켓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말씀해 주신 AI 3D 프린팅으로 재생의료 쪽도 있고 또 오가노이드 쪽도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로켓처럼 가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임을 언급 주셨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 에너지를 다 했다라고 볼까요? 우리가 이 시간쯤 항상 보는 윗꼬리 유무도 그렇죠. 중요할 것 같은데요.
로키드 헬스케어가 로켓을 한번 발사했으니까 이름값 한번 했으니까 뭐 인정해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2025년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틈새 시장에서 좀 네. 굉장히 좀 강했고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좀 강했고 오늘은 이제 또 뭐 G 바이오라든지 뭐 몇몇 종목들 어제는 또 한미약품 기술 이전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로키드 헬스케어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상장되고 나서 직전 고점을 찍었었던 그 가격대가 23,000원 부근이거든요. 근데 오늘 거기보다 좀 오버슈팅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급격히 윗꼬리를 대고 확 주저앉을 가능성보다는 약간의 여지는 좀 남아있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할로 적절하게 오늘, 내일, 이제 모레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규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네. 종목은 신규로 들어가서 매매하기가 자,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일봉을 보면 야, 이거 그래도 밑에 사서 하는 것으로 하지만 제가 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봉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15분봉인데 예? 분봉으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매매해서 먹을 수 있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적절하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보는 순간 계속해서 MTS나 HTS를 보지 않는다면 대응이 그렇죠. 어려웠던 종목 예. 이미 또 확실히 드러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은 일부 좀 거리 두기 의견으로 모아집니다. 로키드 헬스케어 보유하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다시 방향을 위로 튼 종목이 있습니다. ICTK 보고 싶습니다. 보안, 양자, 암호, 뭐 보안 이런 얘기 나올 때 ICTK의 끼를 우리는 잘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보안 이슈가 좀 있었던지라 거래도 많이 모였던 상황에서 다시 오늘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금 주목되는 것 그리고 이 종목에 있어서의 힘을 우리 차장님께서는 어디까지 보세요? 네,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테마 중에 예. 하나가 이 보안 테마이자 양자 컴퓨터 이쪽 예.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좀 살펴본다고 하면서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아직도 먼 얘기다. 과연 될까?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양자 컴퓨터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긴 했거든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가장 이제 맹점이 이제 많은 전력을 이제 소모한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데 이 대규모 데이터 패턴 학습으로 이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강화 학습이 가속된다. 그럼으로써 양자 컴퓨터가 좀 필요하는데 게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약이나 이 신소재 개발에 있어서도 그만큼 기간을 좀 단축을 해주고 지금 현 시대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제 자궁에 대한 그런 나라로 이제 무력을 따진다고 하면은 이 현 암호 체계의 무력화를 할 수 있는 게 이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으로 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5년 후 빠르면 5년 후 개발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ICTK가 뭐 나오는 이슈는 뭐 통신이나 국방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레퍼런스는 있지만은 지금 재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적자기 때문에 이 회사 역시 좀 조심조심함이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단기적인 이슈화가 됐을 때 움직임으로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굳이 물음표가 달린 시각임을 차장님께서는 언급을 주셨네요. 관망으로 정리가 됩니다. 좀 신기한 건 그 한국첨단 소재랑 엑스게이트는 오늘 안 돌렸거든요. 근데 ICTK는 돌려가지고 오히려 이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거냐 아니면 혼자 오르기 때문에 힘이 오히려 이쪽 섹터로서는 강하지 않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좀 헷갈린 구간이거든요. 차트적으로 어떤 해석 붙일 수 있을까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봤던 한미반도체랑 비슷합니다. 한미반도체를 이제 오른쪽을 잘라놓고 보면 지금 상태에서 직전 고점에서 살짝 이틀 조정받고 나온 거죠. 자,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놓고 보면 여기서 조정받고 뚫어주는 모양과 비슷하죠? 예. 요 구간만 놓고 보면 한미반도체와 ICTK가 비슷한 모양을 딱 보이고 있죠?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구간에 있어서는 윗꼬리가 없죠. 그리고 거래가 밑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ICTK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있습니다만 윗꼬리가 좀 크죠. 자, ICTK가 차트상으로 접근하면
17,000원 돌파심이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이제 꺼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신규 상장된 이후에 지금 이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바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한 70% 정도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할 가능성이 30%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14,500원 구간이거든요. 16,500원 구간이거든요. 저는 17,000원 뚫어주면 오히려 매수 구간이고 지금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일단은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틈새 전략으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관망이긴 하되 조금 긍정적인 관망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관망. 왜냐하면 17,000원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ISTK는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다르죠.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2차 전지단 얘기 저희 연휴 전에 점검 한번 해줘야 됩니다. LNF로 챙겨왔고요. 사실 이 종목이 은근히 강한 애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고민되죠. 다시 웅덩이를 안 파네요. 저는 근데 아직도 좀 기술적 그 반등 구간에 있지 않았나. 네, 완전히 턴하는 거는 그때도 확신할 수 말씀드렸다시피 없다? 네, 실적을 좀 오픈해서 확인하고 들어가도 좀 늦지 않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중국의 이 거센 이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미국이 방어를 해준다고 해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역시 뭐 유럽 쪽에서는 잘 팔리고 있다고 하지만 뭐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ESS 시장 역시 아직은 초기 시장이다. 과연 얼마큼 좀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자금이 들어갈지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체크를 해야 된다 하면서 갈 길이 되게 멀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이니켈 중심의 이제 북미 이 셀사 고객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좀 호재긴 합니다. 호재긴 하지만은 이 LNF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제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이 고성능보다는 점차 이제 보급형으로 좀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의 관건이 배터리보다는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NF의 마진율이 과연 점차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은 좀 계속 존재하긴 합니다. 사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실적 프리뷰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좋아질 것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결국 진짜 그대로 나와주는지를 더 확인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적정 주가를 105,000원으로 상향하겠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차영주 소장님이랑 LNF 이전에 언급했을 때 잊지 말자 BW라고 외쳐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리포트 의견에서는 그 잊지 말자 BW에 대한 우려는 이미 기반형되어 있다가 근거였거든요. 관련해서 코멘트 붙일 수 있는 자리인가요? 차트적으로?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주가가 라운드 형태로 올라왔을 때가, 라운드 형태로 올라온 양봉이 나왔을 때 제가 잊지 말자 BW를 말씀을 드렸죠. BW를 발행하면서 주가가 저렇게 라운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었던 상황이고, 그러면서 LNF에서는 계속해서 3분기 흑자 전환 리포트들이 증권가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라운드 형태로 만들었죠. 자, 3분기 흑자 전환과 BW의 관계를 놓고 보면 3분기 흑자는 당연히 좋죠. BW는 수급이죠. 실적과 수급 중에 무엇이 앞서죠? 증시 격언에 수급에 맞서지 말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것들, BW가 22일 날 상장된 이후에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 수급은 왜 빼놓고 실적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음봉은 왜 나왔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역시 LNF는 그러니까 기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수급이 좀 꼬여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더군다나 그 라운드 형태의 딱 그 U자 형태의 시작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되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저도 관심을 가질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 굳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한쪽에 수급이 꼬여 있는 것들, 지금은 나름대로 좋은 종목들 많이 있는데 굳이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종목들 차트적 점검해봤고요. 연휴 전에 계속해서 오늘이 중요한 날이죠. D+2일의 출금이기 때문에 흐름 보셔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LNF는 아직까지는 관망의 스탠스로 챙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죠.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